자, 여러분, 윤지호 사건에서 무려 31만 명이 넘는 멍멍이와 꿀꿀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난리를 쳤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군중심리가 위험하다라고 누차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번 사건에 낚였던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윤지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만년 무명의 삼류 방송인이 관심 한번 끌어보려고 어그로를 끌었다가 결국 자기 미천 다 뽀록나고 해외로 날랐다는 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최근 실체도 없는 장자연 리스트로 어그로를 끌어대던 윤지호 씨가 결국 캐나다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엄마 건강 핑계대던 윤지호 씨, 알고 보니까 엄마는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막장도 이런 삼류 소설 드라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한 그 또 반응, 이제 지금 우리가 반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윤지호 씨가 사실상 지금 사기를 치다가 뽀록이 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고 이번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 좌파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좌파 커뮤니티들은 이 와중에도 자한당 개쓰레기라느니 애들이 이제 인지부조화를 일으켜가지고 부들부들거리면서 기승전 보수 탓, 우파 탓, 우리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는 윤지호 씨가 쳤는데 욕은 우리가 쳐먹는 거야. 자한당이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우리나라 좌파를 볼 때마다 이런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가슴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속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갔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번 사건을 진작에 안 다뤘느냐. 며칠 전에만, 일주일 전에 이걸 다뤘더라면 많은 시청자를, 많은 그 조회수를 뽑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이 사건을 안 다뤘느냐.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끼케야 이런 수준의 사건이 이렇게 뻔하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증거는 없었죠, 저 역시. 하지만 이런 사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짜증부터 내면서 관심도 안 가졌던 겁니다.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이것밖에 안 되는 삼류 소설 드라마 조작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게 뻔했단 말이야. 나는 왜 국민들이 계속 십몇 년 동안 이런 거에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제가 늘 해오던 대로 조회수는 설령 인기가 없을지언정 좌파의 외교 전략, 북한의 외교 전술,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등등등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국민 계몽 운동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본인들의 목적 달성과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열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저 사람들의 뇌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본인들보다도 제가 그 사람들 머릿속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맨몸으로 총도 없이 아프리카 초원 한복판에 제가 떨어뜨려 주겠다라고 하면 그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죠?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니까. 들개, 하이에나, 표범, 사자 같은 짐승들의 습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들개와 하이에나 무리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백분 토론으로 설득과 방어가 되겠냐는 것이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좌파들을 미워하는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 좀 한다는 애들, 얼굴 마담하는 애들, 좌파 코인에 편승해가지고 돈 좀 벌어 먹어보자는 애들, 그 인간들 중에서 정상인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놈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 놈들인지, 얼마나 양심 팔아먹은 비열한 인간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싫어하는 것이고 제가 경계하는 것뿐입니다. 인생에서 가능하면 안 엮이려고요. 간단한 이치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들개, 하이에나 무리와 비슷한 습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명인이었다면 또 이 발언을 가지고 기자들은 얼음 사이다가 국민들을 하이에나에 비유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겠죠. 나는 그 저급한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 바로 그것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제발 좀 정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하이에나라는 말이 듣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의식 수준을 가지고는 오래전부터 냄비근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썼습니다. 한번 분노한 군중 심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앞을 누구도 가로막지 못해요. 그리고 온 국가기관이 민심이라는 괴물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설설 기어요. 대한민국은 민심이라는 예측 불가의 괴물이 꿈틀거리면 온 나라의 이성과 법치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군중 심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놈은 없는데 저 30만 명이 한꺼번에 쟤들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 SNS에서 자기들을 그 뭐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지에서 한 번씩 똥을 푸짐하게 싸질러 버리면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엄청난 인력 낭비, 정력 낭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윤지호 사건이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구독자 140만이 넘는 아시안 보스라고 하는 뭐 거대한 해외 채널에서도 소개돼가지고 국가적인 망신만 사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결국 우리 국가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렇게 위험하고 자극적인 것이에요. 자극적인 양념을 좀 쳐두면 군중심리는 사실관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선과 악을 규정해버리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유무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한국은 군중들이 먼저 유무죄를 판결을 내려놓으면 검사와 판사들이 그 뒤에서 비위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개돼지 국가입니다. 그게 바로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런 소리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제가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에서 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기어 나가가지고 횃불 들어올리는 것만 폭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것도 폭동입니다. 여러분들 30만 명씩 몰려가가지고 국가기관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짓들도 바로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폭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폭도라는 거예요. 사회의 정력을 낭비하게 한다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광우병, 메르스,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당해놓고도 이번 윤지호 사건 때 또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믿고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선과 악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광우병 사건 때도 그랬고 그리고 1년 전 김보름 사건 때도 그랬고 60만 명 청원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이번 윤지호 사건도 보세요. 30만 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인들의 알량한 정의감 그리고 자신들은 깨어있다라는 자뻑감으로 모두 저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기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서명할 정도면 저 사람들 전부 다 지 나름대로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좌파는 지가 좌파인 줄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이쯤 되면 실제로는 누가 더 오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오만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알량한 정의감만으로 초법적인 여론 폭력을 휘둘러대는 저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확실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띠고 있는 좌파 지도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태반의 국민들은 천지분간도 못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윤지호 사건을 좀 더 일찍 안 다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이 부추기는 사건의 태반이라는 것이 저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지호 사건 역시 본질은 날조 그리고 선동이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저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귀가 아파가지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남의 목숨, 남의 생명을, 남의 죽음마저 본인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 고인의 길 그리고 본인들이 우려먹던 사망자의 길에 그 사람들은 뒤에서 파티를 열며 샴페인을 따고 있었다는 말이죠. 과장과 괴소문으로 점철된 사건들, 팩트는 없고 카더라 통신만 무성한 와중에 근본적인 사건과 진실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대중 여론의 분노 위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잘나가고 출세하고 득세하는 나라는 바로 수준이 낮은 나라고 비참한 나라입니다. 영화 각본처럼 애초부터 기승전결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저런 저질 선동에 젊은 국민들의 근 80%가 대학 나온다는 나라에서 국민 여론이 춤을 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요. 30만 명 서명, 60만 명 서명 이런 것들. 저 불변의 사실만이 제 가슴을 찢어지도록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은 비참할 정도로 수준이 낮습니다. 참담합니다. 보통 낮은 게 아니에요. 국민도 잘못하면 비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국민과 군중 여론이란 신성 불가침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중들의 오만이라니까요. 나도 국민이에요. 나도.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한 번만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니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좌파 선동과 시체팔이의 태반이 저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선과 악, 착한 편과 나쁜 편, 선입견과 진영 논리부터 심어놓고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극적인 과장, 감성, 분노를 대중들에게 주입시키고 부추깁니다. 오늘날 현 정부가 자꾸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일본을 깔 건 까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현 정부가 과도하게 반일 감정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모종의 음모가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미국과 일본 같은 자유진영 국가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깨어있으면 자꾸 자유진영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니까 분노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모범생들,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10대 학생들조차 순식간에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교조들 분노 주입 교육, 남탓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이미 진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중 여론, 떼법 여론에서, 그러니까 이번 윤지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군중 여론과 떼법 여론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지어 놓고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전 설계가 다 되어 있었던 판이 꽉 짜여진 재판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때리는 겁니다. 좌경화된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미 진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좌파, 극좌파 사람들을 제발 좀 조심하라고, 찍어주지 말라고 곡소리를 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법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진다니까요. 지금은 뭐 윤지호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속이 후련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 권력의 칼자루가 나를 겨냥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이놈이 잘려나갈 때 내일 아니라서, 지금 저놈이 잘려나갈 때 내일이 아니라서, 이래서 아니다 저래서 아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다가는 언젠가 내가 비밀경찰의 마지막으로 잡혀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이 옛날 냉전시대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그 격언입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민간인들 SNS를 검열하고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 진작에 죄달 검열당하고 삭제당하고 편집당하죠. 미국 사이트인 유튜브로 우파가 피난을 가니까 거기도 조지려고 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만약 유튜브가 여러분들 일본 기업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작에 대한민국에서 다 차단되고 끝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군중심리 제발 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네 뇌의 주인은 너 스스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분노, 내가 하는 서명운동이 온전한 내 생각이 맞는지, 예전에 이런 거 60만 명 서명들, 30만 명 서명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내 순수한 내 개인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과 서명, 내 의견이 맞는지, 혹은 남들이 나한테 그 분노를 주입한 결과물이 아닌지, 이성이 마비된 결과물이 아닌지 한 번만 제발 좀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얼음사이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정말 고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힘을 입어서 구독자가 무려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움직여주시는 원동력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팍팍한 소식만 들으면 또 힘드시죠? 으쌰으쌰 힘내시면 오늘 하루만 버티면 또 꿀같은 행복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온전한 생각, 내 생각을 잘 유지하시면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마지막 남은 오후 업무, 졸린 업무 힘내시고 여러분들 힘차게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자영업자든 뭐 학생이든 여러분들이 사회각처에서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뻥뻥 대박이 나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